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을 필요가 없는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 나를 노출시키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여자고 남자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면서 여자와 남자가 둘 다 살이 어느 정도 아주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뭐 2, 3kg, 3, 4kg 정도 살이 찌는 사람들이 결국은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대. 이게 통계로 나왔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 예전보다 점점 말라가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는 경우는 결혼까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데이트를 하면서 사귀는 그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어느 정도 서로 만나기 그 전에보다 좀 2, 3kg 정도 살이 쪘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결혼할 확률이 높고, 둘 중에 하나가 살이 점점 빠진다거나 이런 이유라면 결국은 결혼까지는 못 갈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그건 왜냐면 참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참는다는 거. 참아야 돼. 내가 얘를 만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얘를 참아야 한다. 참는데 티를 안 내는 거지. 그러다 보면 밥맛도 없고 뭐 이래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살이 빠지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참는다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어. 사회생활 하려면 좀 잘 참아야 된다. 참아라. 네가 참아라. 잘 참아야 된다. 뭐 이런 말 했거든요. 그래서 참는 게 미덕이다. 뭐 잘 참아라. 뭐 참아야지. 뭐 결혼 생활 하려면 참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참는다는 게 의뢰이 그래야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살아온 그런 것을 이제 돌아보니까 참을 필요가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도 높고 행복을 느낄 확률도 높고 모든 게 다 잘 굴러가는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얘를 참아내야만 해. 나는 끝끝내 얘를 참아내야만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선생님한테 굉장한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이 참는 게 이런 참는 게 성격적인 거 있잖아. 성격적인 거. 사람의 막 성격을 건드리고 막 속을 후벼 파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참아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냥 얘를 가르치는데 즐겁게 가르치는 애하고 내가 참아가면서 얘를 가르친다면 이게 훨씬 그 애한테도 나쁘고 나한테도 정말 나쁜 거다. 그리고 내 건강에도 굉장히 나쁜 거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제 컨설팅 하러 오신 분이죠. 근데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 말하냐면 자기의 장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애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집에서 공부방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애를 가르치는데 이해를 못 해. 만약에 이해를 못 한다고 해봐.
그러면 또 다시 처음부터 반복을 해주는데 이걸 10번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물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말을 해주는 거겠지만 이걸 자기는 그냥 아무런 마음의 동요나 이런 거 없이 10번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본인의 장점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은 그거를 집에서 하면서 어디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뭘 붙이러 다닌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캘린더가 꽉 찰 정도로 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계속적으로 전화가 온다고 뭐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애들 한 명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reasonable price로 받기도 해. 그러니까 한 명 가르치는데 그 한 2.5배 정도? 그러니까는 1대1 과외로 가르치는데 그 금액을 한 2.5배 정도. 그러니까 2배 반이나 3배까지는 안 갈 것 같아. 3배까지는 안 가고 2.5배 정도의 금액을 내고 그거를 애들을 이제 고등부 수학만 이제 봐주시는데 그 선생님은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해. 그리고 본인은 그 스타일이 좋대. 그런데 주위에서 너는 요런 거나 하고 있을 애가 아니다. 너는 학원으로 나가라. 뭐 크게 벌려라. 뭐 이런 식으로 잘 모르는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씩 마음에 요동을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선생님의 장점이 뭐야, 장점은 애들을 잘 가르치는 요령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쳐라, 요령을 설명을 하고, 만약에 이런 종류라면 뭐 학원을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이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바로 참을성이거든. 그러니까 참을성이라고 볼 수도 없이 화를 안 내는 것. 참지 않는 것, 화를 안 내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냥 그 선생님은 푸근하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야. 애가 못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못해. 그럼 좀 더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해줘. 그리고 그런데도 못해.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해줘. 근데 이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 선생님은 뭐 화가 난다든가,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마음이 그냥 평안하대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본인은 10번이라도 다시 이제 해줄 수 있고 이제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가 뭐 광고를 붙이거나 뭐 블로그를 뭐 어떻게 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입 소문으로만 계속 애들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6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7월 중순 말 정도 돼야 이제 여름방학이잖아. 근데 외국은 6월 달서부터 6, 7, 8이 이제 방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이 여름방학에 들어와서 그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우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름이면 6, 7, 8 이때가 진짜 바쁘고, 겨울이라도 12, 1, 2 이거 있지. 이때가 제일 바쁘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배우고 가면은 그 동생도 보내고, 아니면 친척도 보내고, 아니면 친한 친구도 보내고, 아니면 얘가 이제 대학생이 됐어. 대학생이 됐으면 또 얘 또 후배 중에 얘하고 좀 친한 애가 또 오고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뭔가 참을 필요가 없는 성격, 화가 전혀 안 나는 성격, 참을 필요가 없는 그 성격,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그 선생님을 정말 유니크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이 선생님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성격도 너무 좋은데 체력이 너무 좋아, 체력이.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캘린더를 보면 빽빽하게 있거든요. 밤 11시 뭐 이때까지 아주 빽빽해. 10시, 11시까지 있어. 근데 그걸 다 해내. 그런데 그 선생님하고 말을 해봤더니 그 선생님이 커피가 몸에서 안 받는데요. 그래서 일평생 커피를 안 마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생긴 것도 엄청 동안인데 그분이 40대였거든요. 근데 생긴 것도 한 30대 정도 엄청 동안인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토요일까지도 일을 하는 이런 성격. 그러니까 맨날 앉아있으면 한 명씩 오는 거야, 애들이. 한 명씩. 뭐 때에 따라서는 두 명씩도 가르치는데 아무튼 한 명 아니면 두 명을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그 성격인데 그 성격은 남에게 트레이닝을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본인이 성격이 좋은 거지 본인이 학원을 하는데 학원 선생이 그 선생처럼 성격을 좋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 성격은 타고나는데. 근데 보통의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보통의 선생님들은 속으로 너무 답답함을 느껴요. 그리고 울화가 치밀어. 얘가 바보 같아.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얘는 못 알아들을까? 그래서 이걸 참는다고. 그러면 참는 게 얼굴에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도 느끼는 거야. 상대방도. 그렇게 되면 얘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제 이래서 그만두고. 이게 원래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런 스타일인데 이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 참을 필요가 없는 그 성격. 그래서 화가 나지 않는 그 성격. 그게 최고다, 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성격이 최고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렇다고 막 친한 척을 하고 이런 부류는 또 아니야. 또 우리는 그렇잖아. 좀 나한테 오래 배운 애가 좀 더 친한 건 사실이잖아. 근데 이 선생님은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부모들도 한 명 다닌 학생의 부모나 한 5년 다닌 학생의 부모나 똑같이 그냥 드라이하게 대해줘. 그런데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성격을 차라리 더 좋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성격이 차라리 좋은 거지.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고 참을 필요가 없고 뭐 이런 성격을 학생도 그렇고 어머니들도 그렇고 그런 성격을 더 좋아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잘 안 그러잖아요. 나한테 오래 배운 애. 그러면 훨씬 더 친해. 벌써 대우하는 것서부터 약간 살짝 차이가 나지 않아? 다른 애들이 느낄 만큼. 그렇게 차이 나는 그런 선생님들이 대부분인데 이러다가 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잔소리도 또 무슨 엄마 친구처럼 그 정도 되는 거로 잔소리도 막 하고 공부 아닌 것으로도 잔소리를 막 하고 그러면서 말을 하지. 다 너를 생각해서 해주는 거라고. 근데 애들은 싫어한대도 이 선생님 잔소리 전혀 안 해. 그리고 한 달 다닌 애나 뭐 5년 다닌 애나 똑같이 부모님들에게 드라이하게 대해. 근데 다만 화를 안 내. 그리고 참을 필요가 없는 이 성격. 와, 그래서 그 성격의 소유자면 진짜 선생님은 오래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는 그냥 지금 스타일로 가라. 학원을 할 필요가 없다. 학원을 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학원은 시끌시끌시끄럽고 그리고 요즘에 학원이라고 한 학원에 뭐 10명 한 반에 10명 이상 뭐 애들 들어차고 이런 학원도 동네 학원은 별로 없다.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께 그냥 공부방을 계속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선생님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긴 왔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자기 자신이 참을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자기 자신이 그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